자, 오늘 이제 시험 범위 중에 마지막, 길지 않습니다. 금방 끝나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윤동주 시인의 이 자화상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자화상이에요. 내가 이 제목만 봐도 1인칭인 시적 화자인 내가 아마 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화상, 자기가 자기를 그립니다. 괜찮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게 한 1행이자 1연이야.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선생님이 일부러 좀 차분하게 읽었는데 자신을 성찰하는 어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조된 감정이 드러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차분하고 조용한 어조, 그래서 고백적인 느낌이 들게끔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산모퉁이를 돌아서 논가 외딴 우물, 막 다른 것이 많거나 복잡한 곳이 아니라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외딴 우물이죠. 이 우물은 엄청 중요하죠. 이 우물 속을 화자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 우물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의 기능을 하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의 기능이죠.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돌이켜 보는 것으로 봤을 때, 아, 이 우물은 자아를 되돌아보는, 자아를 성찰하는 매개체가 되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복잡하거나 사람 많은 곳, 뭔가 어수선한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안 돌아봐지겠지. 그래서 어떤 우물이야? 외딴 우물이야. 외딴 곳에 있는 우물이거든요. 이 외딴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를 성찰하기에 적절한 위치라는 거죠. 산모퉁이를 돌아서 논가의 외딴 그 우물을, 자, 홀로는 뭔지 아니? 홀로는 얘 또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자아를 성찰하기란 어렵죠, 그치? 홀로도
자아를 성찰하기에 적당한 조건이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 그래?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홀로라는 것은 뭐야? 홀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참 좋다라는 부분이죠.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조교수님이 달라 그래. 설명 맥락이 끊어졌네. 다시 1년. 여기가 1년이자 일행입니다. 산모통일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모통일을 돌아서 우물가에 갔는데 이 우물 자체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매개체이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했지. 이 우물은 어디 있는 줄 알아? 혼자 외따로 떨어져 있어. 조용하니 한적하니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있으니 자아를 성찰하기에 적절한 위치가 되겠지. 근데 누구랑 자아를 성찰해? 혼자 성찰해야지 성찰이 더 잘 되겠지.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본 거야. 이 혼자라는 조건 또한 자아를 성찰하기에 적절한 조건이야. 그래서 우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아를 성찰하기에 좋은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아를 성찰하기에 되게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면 틀려요. 인원도 나 혼자이기 때문에 성찰하기 좋죠. 성찰하는 곳마저도 외따로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성찰하기가 좋죠. 그리고 우물이라는 것도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찰하기가 좋죠. 모든 조건들,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비출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어떤 외부적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우물을 찾아가서 자아를 성찰하는 거야. 이 우물이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연으로 보면 요 화자가 성찰하기 시작하죠. 우물 속을 비추어 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는 줄 아니? 잘 들어보세요. 달이 밝고요. 달도 밝아요. 구름이 흘러갑니다. 하늘이 펼치고요. 파란 바람이 불고요. 가을이 있어요. 여기 몇 개야? 달이 밝죠? 요거 잘 봐야 돼요. 구름이 흐릅니다. 하늘이 펼쳐지고 있고요. 파란 바람이 불고요. 가을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때? 우물을 봤더니 악마가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네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피가 뚝뚝 떨어져요. 이런 거면은 끔찍하겠죠. 우물 속을 들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다. 제가 설명 요 정도로 끝낼 것 같죠? 아니요. 따질 게 많아요. 달이 밝아요. 달이 밝아. 달은 언제 떠? 저녁 밤에 뜨죠. 달이 밝은 건 일단 시각적 심상이야.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밤이에요. 그지? 근데 밤에 구름이 흐를 수 있죠? 밤하늘에 펼칠 수 있죠? 근데 왜 바람이 팔았습니까? 밤인데? 깜깜한 밤에
왜 파란 바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낮 시간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 우물이라는 공간에는 밤이라는 시간과 낮이라는 시간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우물 안에는 밤 시간과 낮 시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또 얘들아, 달이 밝아요. 밤에 구름이 흘러갑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뭐로 확인해 볼 수 있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구름이 흐르는 것 또한 심상이고요.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것 또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얘 또한 심상이죠.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을 뭘로 느껴? 피부로 느끼지 않아? 바람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걸로 찾아보면 공기의 이동이에요. 공기의 이동을 피부로 느낀 거야. 자, 얘는 또 특별히 별표를 한 다음에 파란 바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죠. 파란 바람이 불고까지 해볼게요. 그치? 바람 부는 걸 뭘로 느껴요? 바람이 부는 걸 뭘로 느껴? 예를 들어서 바람에 태극기가 펄럭이면 그거는 바람 부는 걸 눈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바람 분다라고만 얘기했어. 현우가 잘 들어야 돼. 중요해. 바람이 부는 것은 촉각적 심상입니다. 근데 어떤 바람이야? 파란 바람이죠. 파란은 무슨 심상이지? 시각적 심상이죠. 그리고 파란이 바람이 분다는 걸 꾸며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화자가 느끼는 거는 시각을 느낄까? 촉각을 느낄까?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 실제 감각의 가짜 감각화. 다시 말해, 실제로는 촉각인데 가짜 감각인 시각을 동원한 거야. 그래서 촉각의 시각화인 얘는 뭐라고요? 공감각적 심상이고요.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하죠. 감각의 전이. 괜찮니? 괜찮아요? 실제 감각의 가짜 감각화, 촉각의 시각화. 실제로 느낀 건 촉각, 바람을 파랗게 느낄 수는 없잖아요. 포카리 스웨트도 아니고. 감각의 전이. 다음에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봐봐. 파란이라는 게 맞춤법에 맞아 틀려? 틀리죠. 원래는 파란이 맞아 아니면 파아란이 맞아. A가 맞아, B가 맞아. A가 맞는데 B는 틀리고 A가 맞는데 맞는 걸 안 쓰고 틀리는 걸 썼죠. 그럼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야? 표기법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허락해 줄게.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그랬지. 시적에서는 허용해 준다가 시적 허용이죠. 근데 시적 허용을 가지고 시적 허용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싫어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적 허용을 다르게 문제 냅니다. 원래 표기법들은 이건 몇 글자야? 2글자죠. 얘는 몇 글자야? 3글자죠. 원래 2글자로 써야 하는데 3글자로 썼죠. 글자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 음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적 허용을 뭐라고도 하냐면 음절수를
조절하여 라는 말로 선택지를 바꿨을 수 있어요. 음절수를 조절하면 어떠한 표현 효과가 100% 생기냐면 운율감이라든가 리듬감을 더욱더 살릴 수가 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파란 바람이 불고에는 시각적 심상인데 얘는요 공감각적 심상이다. 그리고 특히 요 파아라는 모두 된다고요? 시적 허용도 되더라. 맞지? 그 다음에 가을이 있습니다. 가을이란 건 뭐야? 계절 아니야?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직접 제시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물 속의 평화로운 풍경이야. 하나만 딱 더 얘기할까요? 이런 것도 있죠. 뭐하고 뭐가 있습니다. 나열도 했죠. 그러니까 열거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 한 사나이가 당연히 자기 자신이겠지. 화자 자신을 얘기하겠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자신, 한 사나이라고 얘기한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떠냐면 파란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달이 밝고 가을이 있고 뭐 이런데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이 한 사나이만 찌질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나이 화자 자신은요 우물 속에 비친 다른 풍경들에 비해 우물 속에 비친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 거야. 그래서 꼴보기 싫어진 거죠. 그래서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집니다. 자기 자신이 미워진 거야. 꼴보기 싫어서, 볼품 없어서, 초라해서, 능력이 없어 보여서, 바보 같아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 되게 웃기지 않아? 우물을 비춰봤더니 자기 모습이 미워서 돌아서. 그러면 우물 속엔 비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돌아가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지기도 한 겁니다. 가엾어진 거라고요. 가엾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야? 불쌍해진 거지. 이거를 조금 근사한 한자어로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연이 무슨 연자인 줄 아니? 불쌍하다 연자야. 민은 무슨 민자인 줄 아니? 불쌍하다 민자입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불쌍한 겁니다. 가엾고 초라한데 불쌍하기도 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미움에서 연민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아유 쯧쯧쯧. 그래서 다시 도로 들어가 보니까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거겠어? 내가 가서 우물 속에 거울처럼 얼굴을 비췄으니까 있는 거겠죠. 그치? 보니까 또 꼴보기 싫은 거야.
저 쌍판떼기 저거 능력 없고 초라하고 에이 새끼 해서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집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꼴보기 싫은 거죠. 미워져 돌아갑니다. 근데 또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돌아가고 보고에 대한 반복이죠. 그래서 3년, 4년,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으로 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년에서 이 5년까지 3년에서 이렇게 5년까지는 초라한 자신에 대한 부끄럽죠? 아이고. 부끄러움과 미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태도와 정서가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죠? 미웠죠. 그 다음에 불쌍했으니까 연민이죠. 그래 다시 보니까 또 밉죠. 그 다음에는 보고 싶으니까 그립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움은 반복됐고 여긴 불쌍했는데 연민과 그리움은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요 그리움이 되게 중요해. 뭐가 그립냐면 그리우면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화자 자체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과거 순수한 내면을 지녔던 화자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거라고요. 그리움은 보면 되잖아. 근데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냥이 아니라 과거의 순수한 내면을 지녔던 화자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거야. 너 순수했잖아. 너 내면 가득하게 순수했던 그 시절 있잖아. 그거를 그리워한다는 거야. 더 중요한 연은 바로 이 6년이죠. 볼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치? 이연을 다시 볼래요? 이연의 우물은 밤낮이 다 있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 빙신 같은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이 병신 같은 새끼 진짜 왜 이렇게 넌 순수하지 못해? 하고 돌아가요. 아이씨 불쌍하네. 다시 봐요. 아유 배기 싫은 새끼 또 있네. 아 그립네. 순수했던 내 모습이 그립네. 다시 보니까 아름다운 풍경에 자연 풍경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요. 구름이 흐르고요. 하늘이 펼치고요. 파란 바람이 불고요. 가을이 있습니다인데 있고 이게 중요하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억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과거에 아까 여기 봐봐. 과거에 순수했던 내면을 지녔던 자기 자신을 그리워한다고 했잖아요. 그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이 순수한 내면을 지녔던 화자의 모습, 순수한 내면을 지닌 화자, 여기서는 사나이겠죠. 화자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년에 와서야 이 화자의 이 복잡한 변화무쌍했던 이 감정들의 갈등이 맨 마지막 6년에서는 해소가 되는 거라고요. 해소가 되는 거라고요. 엄청 중요하죠, 그치? 엄청 중요하죠? 오케이. 이 정도만 이해할 줄 아시면 돼요. 괜찮아? 괜찮죠? 좋습니다.